문입은 옛날 노래인데 제가 왜 이런 팝송들을 즐겨 부르냐면 옛날 팝송은 제 나이 때는 향수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쓰면서 이제 그리움이라는 생각으로 부르면 못 입어. 달에 강이 있다는 건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달에 강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얼음강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아폴로 우주선 1969년에 달 착륙을 하셨고, 그리고 기술이 그만큼 월등히 차이 나니까 이제 배우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평행 우주 이상은 배우기 싫어요, 솔직히. 배우려고 이렇게 덥석 물다가는 큰일 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거는 가장 좋다는 거.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거는 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보편적으로 사는 이제 행복 있죠. 그런 게 가장 좋다는 거. 세상 느낌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말씀드리니 그냥 평범한 게 좋아요.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그죠? 모든 게 평범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팠고, 아픈 데 어습니까? 아프면 이제 이 자기도 모르게 불필요한 요소요소의 행동들이 부스부스 위험 요소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나아지면은 지구 전체가 나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책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행성들이 지구 쪽으로 올 가능, 예전부터 그런 거는 이제 여전히 추적 조사하겠죠. 나사나 아니면 세계 이제 허블 망원경 정도 수준이면은 웬간하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무조건 상의를 하셔야죠. 협의를 하셔야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달기지, 거국적인 달기지. 왜냐면 가깝다. 지구 인력 청력 자궁에서 가장 큰 요소다. 지구의 안정 요소에서 가장 큰 요소다. 그죠? 달의 그 음력하고 태양력하고는 없어서는 안 될 지구 시간의 중요한 인자죠.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달력, 음력이 없으면은 생명 활동을 못 합니다. 맞잖아요. 이 생명 주기에 보면은 달과 엄청난 게 있어. 그죠? 밀물 썰면도 그렇고. 맞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유심히 안 봐도 느끼는 거 한번 곱씹어 보세요. 밀물 썰면. 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달이 보름달부터 금은달까지 시시각각으로 밝기가 다르죠. 이런 거 차이에,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동물 리듬이 다르죠. 사람도 거기 예외할 수 없죠. 그래서 중력법칙이 중요하다는 거. 9.8m/s 자수.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만큼 인류를 위한 많은 공을 했다는 거. 이 고로렌시 자선 시 상수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시 상수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 어떤 상수 체계를, 데이터를 완성을 시킨다는 건 획을 긋는 사람이죠. 그죠? 맞죠? 그런 사람들이 특수상승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을 했는지, 하셨는지. 근데 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 겉핥기만 좀 알고 특수상대성 이론 겉핥기만 좀 알고 그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은, 아이고 난 공학번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복잡한 수학 계산 이치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기본 융합 요소를 찾아서 연상을 지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 수준 이상은 잘 모른다는 거, 기본은.
그건 맞은 사실 맞아요. 특히는 이제 수학적인 미적분도 크게 잘할 줄 몰라요. 그냥 기본 틀 정도 실제로 계산하면 마음 틀려. 계산기 없이는 안 돼요. 공학 계산기가 그게 좋아요. 전문대만 다녀도 이 자격증 시험 칠 때 공학 계산기 있죠. 그럼 미적분 몰라도 그냥 됩니다. 대입하면. 그래서 이제 이그 회사이나 연구실이나 이제 기술원이나 이런 분들, 기술 계통에 있는 분들 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수학 못한다고. 산수 조금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공학 계산기가 요즘 너무 잘 나오잖아요, 편리하게. 싸고. 그런 거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기사 자격증 될 때 공학용 계산기 없으면은 계산 자체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공학용 계산기 싼 거라도 하나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 아이템들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된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격증 공부할 때도 이 공학용 계산기는 필수였어요. 전문대지만 비록.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금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물론 이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 방법이 있어요. 그 폴리텍 대학 있죠. 그런 계통.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용접 가르치고, 그죠? 전자계통 기술 가르치고, 공업계통 기술 가르치고, 화학계통 기술 가르치고, 대학임에도 자격증 위주로, 직장 위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하시다가 그런 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기숙사 시설 잘 돼 있어요. 그럼 경력도 인정해줘요. 그리고 학점 따기도 몰아서 딸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고등학교 나왔다고 잠깐 쉬는 동안 그런 데 알아보시면은 기숙사 있겠다, 용돈 주겠다. 그런 제도가 많아요. 찾아보시면. 근데 이제 이 자잘한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된다 해도 크게는 없죠. 자기 돈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런 대학은 이제 사람 인성을 많이 보겠죠. 제가 볼 땐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안 그러고는 그런 좋은 사람 아니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만약에 이제 이 대학 이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미지가 구겨지면은 대학으로서는 손해잖아요. 그죠? 많이 그 배움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대학들이 많은데 굳이 이제 학위라든지 박사라든지 그것보다는 다양성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특성화된 대학. 그러면은 자 보죠. 기술사 박사급에 또 무슨 그 기술사가 그 위에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능사에서부터 출발해서 기술사 이상까지 박사급에 해당되는 교육은 그런 이제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 가능하시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러면 집이 어렵다 아니면 이제 나는 사회생활 먼저 하겠다 공부 먼저 하겠다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벌면서 경력 쌓아서 만약에 이제 유동성에 이제 벽에서 막혀서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 전환하면 됩니다. 잠시 쉬면서 기숙 생활하면서 용돈 받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대학 들어가가지고 단기간에 학점 능력고 따시면 돼요. 능력고. 그러면 천천히 따고 싶다. 그러면 학점을 과목을 줄이면 되겠죠. 그게 이제 사한제 대학의 좋은 점이라요. 근데 폴리텍 대학이 이런 경우는 몰아서 딸 수도 있으니까 빨리 졸업할 수 있죠. 그래서 사한제 대학이 편리한 이유가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변별성이 있고 이제 고등학생은 그렇게 이제 기능사 자격증 위주로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기능사 자격증 따고 경력이 2년 이상이면 뭐 기사 2급 자격증 딴다든지 그런 자격증 위로 가셔도 탄탄대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인력으로서 국가기술 자격증 공인 자격증인데 저도 있어요. 화학분석 기능사고 폐기물 기사 자격증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2차 시험까지 붙었는데 3차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환경기사를. 그래서 이제 환경 쪽에 ppm 100만 분의 1 단위라든지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기사 자격증이 함부로 볼 게 아닙니다. 어렵죠.
그 기능사라도 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고 기능사에 또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격증이 수십 개나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줍니다. 혜택.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당백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007 개념. 얼마나 외국 가서 빛나겠어요. 어디든지 투입을 해도 이 사람은 실무의 정도가 억수로 높은데. 그럼 자, 이런 게 있어요. 자격증을 많이 따가지고 박사급 밑에 그런 사람이 자격증이 열 몇 개씩 된다. 그럼 이 박사가 무슨 아이템을 고안해가 연구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럼 자격증이 여기저기 걸리겠죠. 그런 사람이 기술원을 입성하면 대박이라는 거. 못할 게 없다는 거. 그리고 기술적 제약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업무 환경에서 기술에 대한 틀 있죠. 그럼 자격증 만약에 이제 어느 이상 독극물이라든지 아니면 위험물을 다룰 때 거기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죠. 그럼 실험 장비에서 법적인 이제 구속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있어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이 박사급의 사람이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 법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런 다종다양의 이렇게 기능 인력이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자격증 많이 보유하셔서 그런 이제 박사급 밑에서 그런 기술 인력으로서 오다를 받아 내려오면 공부하면서 또 이제 그 박사급의 이 아이디어를 자기 나름대로 또 변형도 가능해요. 제가 해봐서 알았거든요. 그런 게 연구센터거든요. 그 가족 같은 연구센터는 박사급이나 저 아래 사람이나 제약을 안 돼요. 팀 수장급의 인성에 따라서. 그러면 연구라는 게 뭐냐? 정해진 틀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이라도 박사급 대우를 해줘요. 월급 차이는 나더라도.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기는 실력이 좀 딸려도 자격증 보유하시고 국가기술 자격증. 그러면 이제 모집 공고란에 그런 게 나오시면 만약에 이 다종의 자격증은 그 박사급의 아이디어를 그 활용할 수 있는 가치에 배가 될 수 있는 법적 제한 요소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떳떳하게 기술 자료라든지 기획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설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면 일당백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박사가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음흉한 짓 하고 술자리에서 몇 분만씩 술을 먹고 그래가 거래 계획들을 따내죠. 부진국 시스템. 그죠? 근데 내가 그 연구소에 있어본 모순투성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철의 역사는 권력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제 말을 만약에 들으신 분, 이 연구소 팀장께서는 한번 고집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렇게 인간적인 몸매로서 인원을 뽑았나? 아니죠. 근데 이 자격증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하나둘씩 따죠. 재밌어요. 무한 가능성이 도취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증 허가기간 많죠, 전국적에. 제가 해본 바로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활용 가치가 너무 높아요. 아는 게 많아져요. 아는 게 많아져요. 특히나 자격증, 이렇게 기술 자격증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거 들춰보면 사람보다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기술 인력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 한 가지 영접이면 영접, 평생 영주만 할 겁니까? 발전 없을 겁니까? 아니죠. 영접 기능사 있으면은 그와 전혀 다른 전기 기능사 아니면은 정비 기능사 이런 거 왜 못합니까? 일단 백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사우디 같은 쪽에 기술 인력 아니면 건설 인력 아니면 이제 연구 인력 내지는 이제 개발 인력 아니면 산업 인력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자격증 보면 놀랄 정도로 대신에 그 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택없이 싸게 받아도 그게 국가 브랜드 높이는 떳떳한 일당백 기술 인력 아닙니까? 저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 배려 속에서 그 외국에 나가서 떳떳하게 모범적인 사례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충족.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체 생산 에너지 가능성이 3%밖에 안 돼요. 석탄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것도 3%. 데이터가 그렇다. 그럼 우리끼리 싸우고 될 일입니까? 각국의 에너지 패권 갖고 덤벼들면 맥은 못 치죠. 통산자원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사람이 넘쳐나고 고급 인력이 넘쳐나는데 그럼 박터지게 우리끼리 싸울 겁니까? 어쩌든지 해외 가서 좋은 이미지로 그죠? 그리고 돈도 적게 받으면서 자격증 보유 1인당 이런 것도 괜찮아요. 캐치프레이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1인당 최고 자격증 보유 국가.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기능사 자격증 간단하게 따기 쉬운 거 많아요. 그죠? 그럼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기술을 연구하고 습득하는 패턴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려는 욕심이 생긴다니까. 왜냐고요? 이 월급은 작아도 질적인 내부적인 요소가 높아지니까 말 안 하지 않아도 뿌듯해요. 흐뭇해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넓혀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아무런 쪽에 빠져 있어도 기숙사 구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기술 인력들 뽑으시는데 자격증 다량 보유하신 분, 제가 있을 때도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전 전문대 나와도 기술 인력으로 연구소 기술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가만 보니까 고등학교 나오셨는데도 자격증이 몇 개나 됐다. 그런 사람 특제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제 말 들으시는 연구 인력 단체에 있으면 맞잖아요. 이미지 높아지고 국가 브랜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당 100이 되는데 기술 인력이 일당 100 못할 게 없잖아요. 007 개념이잖아요. 알고 보면. 왜냐고요?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 그래 많은데 또 2급 자격증은 제약이 별로 없잖아요. 고등학교 안 나와도 뭐 딸 수 있는 자격증 엄청나게 많죠. 그게 이 표준 데이터로 국가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으면 비교 분석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다 보유 국가기술 자격증 기능 인력 1위 수준. 왜냐고? 사람이 많으니까 에너지는 적게 나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러면 지금같이 이제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집에 가족이 있는데 그럼 국가 배려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생선만 줄 겁니까, 국가는? 아니죠. 폴리텍 대학 같은데 그럼 경력 인정하셔서 그 노시는 분들 그런 데서 하나 더 따는 거예요. 자격증 단기간에 해본 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또 사람들하고 공유문화를 연습해서 내가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가르침 받고, 그러면은 서로 시너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연민으로서 모여진 사람들끼리 공유문화가 형성되면은 이 기숙사 생활하셔도 출퇴근하셔도 되고, 기숙사 생활하지. 가족이 있는 분은 그런 대학 가셔서 출퇴근하시면 떳떳하잖아요. 실업자라도 엄청 떳떳해요. 그리고 실업장 수당 그런 식으로 받으셔서 조금의 이제 힘들더라도 그렇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그게 안 좋습니까? 자격증 엄청나게 많은데,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놀면서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놀고 그런 겁니다. 기쁘게 공부하고 기쁘게 가르치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이런 겁니다. 쉬워요. 길은 많아요. 길은 많은데 엄두를 안 낸다는 거. 그리고 국가 배려가 조금 부족한 거. 그런 거를 홍보를 하셔야 돼요. 홍보를. 그러면 국가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존에 암울했던 시스템에서 조금의 긍정적 요소를 부각시켜주는 거. 특히나 이제 용돈 받으시면서 기숙사 대학 다니시는 거. 이런 거 조금의 배려가 있으면은 이 생선 주는 것보다 낚싯대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조금 마이너스죠. 국가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나오셔서 떳떳하게 세금을 많이 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용돈 받으면서 공부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국가 브랜드 높여주고 일당백이 되는데 그럼 연구 인력 모자라면 언제든지 충당할 수 있는데 무엇을 맡겨도 만약에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기술 영업 자료 이런 거 이제 관련된 거 많죠. 그러면 국가기술 자격증이 고 그런 거 있어요. 비즈니스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품질 검사하는 거 있죠. QC 자격증. 그것도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가 머리가 딸리시면은 이 충격적인 용품도 있잖아요. 스파르타식은 좀 굳이 말리지만은 근데 기숙사 같은 데 생활하시면 이 가르치는 분 선생님의 애착을 알거든요. 선생님의 애착. 교수님하고 선생님이 다른 이유는 그거래요. 어차피 같은 분이지만은 같은 이제 느낌이지만은 선생님의 애착심은 이 교수님과 달라서 학생들을 너무 아끼시더라고 대부분. 특히나 대학 시험 되면 가슴을 조마조마 소리죠 선생님은. 근데 대학은 안 그렇거든요. 약간의 이기심이 조금 조장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을 보이기보다는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제 관심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메마르죠.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선생님 욕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선생님이 나빠도 인정 보고. 그건 철칙이라. 왜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무너지잖아요. 국가의 분란 요소에 가장 큰 분란 요소를 제시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수긍하고 살았어요.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교육자시기 때문에. 제가 배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알아요. 어디 요소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근데 학생들한테는 차마 못 알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제자 스스로 아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제자 스스로 아끼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큰 어른이 친봉구역이 좁혀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큰 어른에 대한 친범지역이 좁혀진다. 그게 학생들이 선생님을